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중첩 반복문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첩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고 있는데 문제 보면 이제 99구단을 출력하래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단계별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아무 단위라도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폼을 올려서 인트 i는 1, 그 다음에 i는 9, i 뿔뿔 해서 프린트프 하는 거죠. 그죠? %t, %t 이런 식으로. 자, 단 적어주고 i 적어주고 단 곱하기 i.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단 출력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중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단의 값도 증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단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줘라? 그거에 맞는 반복문을 만들어 주셔라. 자, 단이라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단. 자, 그 다음에 자, 얘도 어떻게 적어주면 돼요? 좀 멋지게 출력하려면 %d단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해준 게 좋겠죠? 자, 그러고 나서 단도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2단에서 9단 잘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단의 값이 증가되는 거에 따라서 i는 1부터 9, 3이면 1부터 9 그런 식으로 반복문이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 자, 복사에 잘라내게 해서 프린트프 밑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최초의 단이 2일 때 1부터 9, 3일 때 1부터 9, 4일 때 1부터 9 그런 식으로 실행되게끔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2단부터 9단까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999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얘가 처음에 2일 때 여기가 1이겠죠? 그러면 얘가 1일 때 이 안쪽 바깥쪽 여기 있죠? 제일 여기가 1부터 9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일 때 1부터 9 중간이 2일 때 1부터 9 그런 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뭘 쓰면 된다? 그냥 단순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 포문을 안쪽에다가 하나 더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수를 이제 바꿔줘야겠죠. 저는 J라 쓸 겁니다. J. 그 다음에 우리는 999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999단에 맞는 포맷을 써줘야죠. 곱하기 %t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J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도 J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J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이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주면 3중 반복문을 이용해서 다중 반복문을 이용해서 999단을 출력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자,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자, 보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 실행을 한 거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2단 처음에 2단이에요. 뭐 얘는 1부터 하라면 요거 1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2단으로 했는데 2일 때 중간이 1이죠. 그죠? 1일 때 제일 안쪽이 1부터 9 그죠? 그 다음에 얘가 2일 때 1부터 9 얘가 3일 때 1부터 9 그런 식으로 지금 중첩 반복문에 의해서 코드가 반복 실행이 되고 있다. 반복문을 잘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C 언어에서 알고리즘 문제 풀거나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때 다중 반복문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만들 때 말고 보통은 요거 다중 반복문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문제 풀 때 많이 써요. 3중까지는 쓰진 않지만 2중까지는 써서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3중을 뭐 제대로 다루지 못해도 한 2중 반복문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99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자, 마지막 문제죠. 자, 얘는 이제 단순히 9구단을 출력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를 얘는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n단에서 m단 중에 홀수단만 그 다음에 1부터 리미트까지 곱 중에 짝수곱만 출력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문제 있으면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전체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단계별로 잘라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단계별로 잘라서 문제를 풀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뭐 9구단 해가지고 n단, m단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제가 요거 처음에 문제 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풀라고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뭐예요?
그냥 단순히 반복문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례차례로 하나하나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도 보면 준비 운동이 있고 본 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먼저 하죠. 그래야지 스트레칭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본 운동 들어갈 때 다치지 않고 그 운동을 수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다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 운동을 하는 것처럼 준비 단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차례대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인 문제를 풀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무슨 방식이라고 얘기하냐면 투두 리스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할 일 리스트 방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실무에서도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방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하면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실력이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계별로 어떤 걸 할 건지를 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회사에서 따지면 어떤 프로젝트를 들어가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기획이나 마찬가지예요. 기획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일단 기획이 밑그림,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야지만 그 프로젝트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차례대로 할 일 리스트를 정의를 해놓고 그 일을 수행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저라면,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뭐 할 거냐면 그냥 단순히 반복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수열 출력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y문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포문을 써도 되고, int i는 1, 그 다음에 i는 9 해보는 거예요. 일단 %d. 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도 있고 그냥 코드의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1부터 10 잘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했으니까 나 이거 완료했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9구단 출력해보는 거. 뭐 아무 단이나 출력해보는 거죠. 저는 그냥 n단, 뭐 2단, 3단 상관없어요. n단 출력해보기.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자, 그럼 점 찍는 거예요.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int 단이라 쓰고 저는 2단 출력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d, %d, 단, i, 단 곱하기 i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을 무조건 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방법을 쓴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간에는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실력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차이도 굉장히 달라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2단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잘한 거네요. 2단 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뭐 하냐면 이중 반복문 이용하는 거예요. 이중 반복문을 이용해서 그냥 9구단 출력해보고. 자, 그러면 이거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자, 그러면 단의 값도 증가가 돼야 되니까 폼을 써도 돼요. 자, int 단. 자, 단은 9까지. 그 다음에 단 뿔뿔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printf에서 %d, 그 다음에 단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썼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단이 잘 증가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합치셔야 됩니다. 자, 됐으면 이 코드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9구단 만드는 거 가능하죠? 그죠? 잘 되네요. 그죠? 2단, 9단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 완료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사실 1번부터 3번까지가 준비운동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준비운동을 했다라는 거는 내가 이중 반복문을 이용해서 9구단을 만들 실력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되었다는 거를 여러분도 스스로도 지금 점검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해요? n단에서 m단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진행하지 말고 단계별로 진행하라 했죠. 그래서 9구단, n단에서 m단 출력해보기. 자, 이미 n과 m은 주어졌단 말이에요. 보이죠? 자, 문제를 푸셨어도 한번 보세요. 자, 문제 일단 n과 m은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얘가 사실상 단의 시작값이고 얘가 단의 끝값인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2단에서 9단까지 출력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얘가 시작값이고 얘가 끝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신에 뭐 써라? n 쓰면 돼요.
그러면 n 쓰면 이게 n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m단이라 했으니까 9 대신에 뭐 써준다? m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얘는 뭐예요? 4고 얘는 19가 되니까 실행을 했을 때 4단부터 19단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보이죠? 잘 되죠. 왜냐면 요거를 여러분들 왜 제가 이걸 건들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알고리즘 문제 풀 때 가끔씩 문제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n단, m단, 리미트 이런 식으로 변수의 값이 임의의 값이 주어지고 그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방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변수를 활용해서. 자, 그러면 이거 했네요. 그쵸? 완료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뭐 하는 거예요? 홀수 단을 출력하는 거. 홀수단. 자, 홀수단은 어떻게 출력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지금 단에 홀수 단을 출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홀수는 뭐예요? 짝수가 아니면 홀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단을 2로 나눠봤더니 나머지가 0이래요. 그러면 이건 짝수잖아요. 그러면 단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홀수죠. 그러면 이 홀수에 관련된 홀수 단만 출력이 되고 나서 그 단이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 잘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 중괄호 안쪽, 조건문 안쪽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 조건문 안쪽에다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홀수 단이 걸러지고 이 단, 여기에는 단에 뭐가 꼽혀요? 홀수값만 꼽히겠죠, 단이. 그러면 실행해보면 자, 잘 나오죠? 홀수단 잘 나오네요. 5단, 7단, 9단, 11단. 그러면 이거 완료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6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래요? 홀수단 했으니까 1부터 리미트까지 곱 출력해보면 되는 거죠. 곱 출력해보기. 자, 그러면 리미트는 11로 주어졌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최대 곱을 담당하고 있는 녀석이 얘잖아요. 그죠? 얘가 있기 때문에 지금 10까지 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 대신에 뭐 써주면 되나? 리미트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리미트 써주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11까지 곱해주는 거죠. 보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완료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막의 마지막인 거죠. 대막의 마지막으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짝수 곱만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짝수고 출력해보기. 자, 그러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점 찍고, 그러면 곱은 얘잖아요. 얘. 그죠? 그러면 이 printf 요거 대신에 조건문 오는 거죠. 만약에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자, 이게 짝수 구하는 공식이라 했죠. 그러면 이 안에다가 요걸 최종적인 걸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은 홀수단만 걸러지는 거고, i 값은 지금 짝수만 걸러지겠죠. 그러면 단은 홀수단, 곱은 짝수 곱만 곱해져가지고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죠? 보이죠? 자, 그러면 홀수단 나오고 그 다음에 곱은 2, 4, 6, 80 나오는 거 보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했으니까 완료하는 거죠. 자, 지금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가 되지 않나요? 코딩을 할 때 대부분 처음 배우시는 분들, 또는 내가 배웠다고 해가지고 자신만만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 방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 방식을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도 코딩을 했는데 내가 못 알아봐요. 내가. 그리고 내 코드를 내가 분석할 줄 모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코딩을 했으면, 개발을 했으면 개발자가 내 코드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요즘 뭐 AI가 뭐다, 뭐 AI를 이용해서 코딩한다, 뭐 AI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AI를 잘 활용해서 코드를 짰다 하더라도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할 줄 모르죠? 그러면 그건 하나만 한 거예요. 왜? 그거는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니까. AI가 코딩해준 거는 여러분들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개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여기 지금 대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개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요즘 채용 기준이 높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AI한테 맡기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코드가 주어지면 회사마다 사용하는 코드가 다 다른데 그거를 AI가 다 학습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AI가 다 학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더라도 그 질문이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AI라고 해서 무조건 정답을 내주는 녀석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하는 거는 우리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분석할 줄도 모르는데 그걸 AI를 이용해서 코딩을 한다? 굉장히 좋지 못하는 거죠. 가끔씩 알고리즘 문제 풀 때도 코딩 테스트 준비할 때도 AI한테만 맡겨가지고 코딩 테스트 하신 분들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그거 절대로 개인 실력이 아닙니다. 좋지 못해요. 그리고 가끔가다 막 문제 푸는데 막 한 5분 고민하고 AI한테 물어보는 분들 계세요. 그거 진짜 좋지 못한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코딩할 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실력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고민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렇게 그때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물어보고 그걸 조합해서 코딩을 하는 거지. AI한테 물어본다 해가지고 그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게 다 여러분들 실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절하게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코드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코드를 어떻게 작성할지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죠? 나름대로 정리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을 무조건 해라,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간에는 나중에 멀리 봤을 때 코딩 실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좀 추천한다. 이런 걸 무슨 방식이라 하냐면 투두리스트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문제를 같이 풀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